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인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온갖 훈수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심각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많죠. 특히 온라인에 보면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 연예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나는 웃긴 게 연예인의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가 뭐 아니 뭐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들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두 분들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뭐 같이 살든 뭐 갈라지든 알아서 할 문제잖아. 왜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제대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 어떤 일이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보면 왼쪽에서 떠들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에서 지지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중심이 없어 이게. 아니 아직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자기들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욕부터 하잖아. 진짜 정말 무식해 보이거든요. 아니 사건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아직 제대로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은 사건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다 무슨 재판 가는 것 같아.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미 결판 난 것 같아요. 승리자인 것 같아. 근데 왜 현실은 패배자야?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 많냐 하면 사는 게 고달파서 그래.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온라인 댓글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녹록지 않은 사람이에요. 백수도 많고. 그 네이버 댓글 같은데 맨날 이제 악플 당다거나 아니면 뭐 온갖 사건 사건에 이제 숟가락 다 얹는 사람도 있죠. 그냥 사는 게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인생이 꼬여 있다거나 뭔가 원하는 데서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하잖아. 현실에서는 스트레스 못 푸니까 온라인으로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역으로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있겠냐고. 옥타님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소득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대부분이. 전문직이나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이성적이야. 이성적인 얘기 뭐냐 하면 내가 써야 될 시간과 쓸모없는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분들한테 쓸모없는 시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거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서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확인하는 거야. 그만큼 인생 낭비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 내가 일을 좀 더 해가지고 몸값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투자하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다수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으면 그만큼 못돼. 이성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시간 배분을 잘해요. 그리고 쓸모없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감정 낭비하는 것들, 일 외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좀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정말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해 무익.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어디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밥이나 한 끼 먹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커리어를 더 쌓는다거나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것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온라인 댓글 같은 거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본인 인생 살면서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는 게 안 좋고 인생에 꼬이는 게 많고 뜻대로 되지 않고 버는 것도 지금 시원찮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소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굉장히 감정 덩어리를 많이 배설을 하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연예인들 사건 사고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라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소송까지 가면 그분들이 있잖아요. 해결할 문제예요. 뭐 이번에 뭐 피프티 뭐 그 걸그룹 사건도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요. 나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 담당자가 알아서 문제죠. 우리가 뭐 의견 낸다고 해서 법정에서 증거를 쓰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직 뭐 결판도 안 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전문가도 아닌데 담당자도 아니고요. 왜 거기에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냐 말이야.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 말고는 잘 몰라. 잘 모르는 거에 신경 써봐야 그게 좋게 돌아온 경우는 없어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라도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1번 지옥철에서 해방. 2번 출퇴근 남는 시간에 자기개발 가능. 3번 점심값 아낄 수 있음. 4번 스트레스 감소도 수면 연장. 5번 전세 사기 당할 일 없음.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싶죠. 근데 이게 지방은 좋은데 이게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방은 직장 근처 집을 잡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나은데 서울은 장점도 되겠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 분들이 이 교통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서울은 그런 말 들어서 잠깐 몇 정거장 가기만 해도 1시간 걸린다고. 왜냐? 그 타는 시간보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환승하는 시간,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거기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시간, 이게 진짜 사유가 많이 돼요. 옥타인 경험해봤죠? 별로 안 간 것 같은데 1시간 금방 가. 진짜로. 제가 보니까 아무리 지하도 깊게 뚫려 있다 보니 그 나온 데까지,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진짜 많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 들었어요. 뭐 잠깐 움직이면 1시간이라고. 근데 지방에서 1시간이면 지방 어디든 다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방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뭐 편도로 1시간 걸린다,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방분들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보통 서울 시내권에 직장이 있으면 이 지옥철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철 타기 싫죠. 사람들이 낑기고, 이 예민한 사람들도 많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지옥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하철 말고는 또 갈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차를 몰기에는 더 빡시니까. 그래서 지옥철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내 시간이 없죠. 점심값 아낄 수 있고, 스트레스 감소도 수면 연장, 전세사기 당할 수 없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게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역철에 해방되는 건 장점입니다. 근데 보통 팩트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쌉니다. 예, 비싸서 내가 그 월급으로 그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서울의 어떤 그런, 서울의 직장이라면 서울에 빌딩이 있는 그런 강남, 용산, 여의도 이런 지역인데 이런 데는 월세가 넘사해요. 이런 데 오피스텔이 많아. 역세권을 무료로 보라고 하는데 역세권의 그런 이제 신축 원룸 오피스텔은 비싼 데는 3달 이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괜찮겠지만 돈은 그냥 평균 직장인 정도로 버는데 거기 산다고 하면 힘들겠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직장 근처에 집을 안 잡는 게 아니죠. 잡고는 싶은데 거기 이제 월세나 보증금을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죠. 서울은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런 빌딩 이제 그런 근접권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오피스텔이나 이제 원룸 같은 경우 월세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올해도 비싼데 더 비싸죠 이게. 그리고 점심값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이 점심값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뭐냐 하면 집에서 점심을 해먹는다고 하는데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점심을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 먹습니다. 대부분 변화시켜 먹거나 사 먹어요.
그래서 서울이 배달의 성지가 되는 거잖아요. 점심값을 아낄 수 있으려면 점심은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돼. 근데 집에서 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대부분 귀찮아가지고 뭐 인스턴트는 아니면 밖에 나가 사 먹는다거나 배달을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 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점심을 집에서 해결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요리를 할 먹으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전세 사기 당할 일 없다고 했는데 당할 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역세권이나 신축은 더 조심해야 돼.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이번에 서울하고 인천의 전세 사기는요, 구축보다 대부분 신축이었어요. 신축이나 역세권이었어요. 그 사기를 당했던 거 저도 영상을 몇 번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수도권에서 노른자 땅이었어요.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신축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노린 거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랑 가까운데 컨디션이 좋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가격대가 저렴한 거 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원래 비싼데 싸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세상 시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싸면 다 좋은 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싼 게 비치떡인데, 뭔가 좋은 자리인데 싸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축을 좋아하고 컨디션 좋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모른다. 이걸 노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전세사기가 대부분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쪽에 몰려 있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직장 근처라고 하면 당연히 뭐 구축도 있겠지만 컨디션 좋은 데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비싸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게 나오면, 싼 전세를 하면 막 줄 서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쌀 수가 없거든. 보통 기본적인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사람들이 싸고 좋은 집을 아는데 보통 좋은 집 비싸요. 좋은 주거 요건 비싼데 전세가 싸게 나왔다. 그 의심을 해야 돼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근데 그런 거 의심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노린 것 같아, 이번에. 아무튼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 같은 거 당하지 말고. 서울이야말로 사기꾼의 성지 아닙니까? 특히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뭔가 나한테 뭔가 좋은 제안을 한다, 무조건 의심하세요. 무조건. 서울은 특히나 눈탱이 맞기 좋은 곳입니다. 세상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무조건 비쌉니다. 특히 서울 같은 땅에서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